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헷갈리게 하는 시장입니다. 일단 시장의 포인트는 지금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닥이 플러스를 만들어내기는 했는데 이게 믿을 만한 앞으로의 방향은 맞을까? 코스피는 왜 마이너스일까? 정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가 더 큰 문제인 건가? 여러 고민이 드실 겁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서 시장 전략에 대한 고민 답 찾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원 모십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굉장히 길게 느껴지셨을 것 같고 잠도 많이 못 주무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한 고비를 넘었다라고 해도 괜찮을까 싶기는 한데요. 사실상 오늘 얘기 나오는 것 중에 공통적인 얘기는 결국 정치적 리스크는 하방 지지 요인 정도였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떤 평가 주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은 뭐 피크를 쳤다라고 얘기를 드려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기업들의 어떤 실적 또는 국내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실적에 더 중요한 게 역시 이제 수출이고 대외 경제인데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제 너무 세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좀 완화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대외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기업들의 어떤 실적과 주식시장의 어떤 상단이 높아지기에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환경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는 타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참 많아 보이는데요. 그 와중에 가장 정직하게 반응했었던 건 또 환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환율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일단 그 원화 강세 쪽 방향은 또 우리가 체크를 하긴 했는데요. 근데 사실 그 이전에 한번 저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 정치적 리스크에 의해서 환율이 30원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지금 내려온 적은 한 16원 정도인가? 한 20원 정도 지금 좀 내려온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호관세 얘기나 아니면 품목관세 얘기가 더 더해진다면 1,500원까지 지금 상방이 또 열린 거다라는 여러 가지 혼재된 상황이거든요. 환율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아, 네. 사실 저희가 그 원화라는 게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잘해서 원화가 강해질 수도 있지만 미국이 못해서 원화가 강해질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사실 이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물론 한은 총재님 말씀대로 한 30원 정도는 정치적인 요인인데 이게 이제 1,480원대까지 갔던 환율이 1,450원대 정도까지 떨어진 거는 정치적인 이슈가 이제 완화가 되면서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이후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걱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번에 좀 그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이 관세 정책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피해를 보긴 하겠지만 미국은 유독 스태그플레이션에 갈 수 있다라는 걱정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주식도 안 되지만 채권도 위험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던 투자자들의 돈들이 지금 한꺼번에 조금 빠져나오고 있는 국면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최근 들어서 이 원달러 환율의 어떤 강세 그리고 원화의 어떤 강세는 사실 이제 저희가 좋아하신다라기보다는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의 불안감이 단기간에 지금 끝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원달러 환율도 뭐 1,400원대 초반대까지 그리고 연말까지 보면은 1,300원대 후반대까지도 조금 열어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의 이 하단은 1,400원 초반 정도로까지는 전망하고 계시나요? 아, 예.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도 사실 이제 지난 2년 동안 워낙 달러가 좀 많이 오르기도 하고 고평가되었었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원달러 환율은 한 1,400, 한 2, 30원 정도까지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좀 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관세 때문에 미국 경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 거를 감안을 하면은 아마도 조금 더 하향 요인이 좀 생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좀 해서 저희도 이제 지금 계속 좀 고민을 해서 아마 원달러 환율에 대한 올해
연말에 어떤 그 전망치를 좀 수정 조정하는데 아마도 좀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현재 미국 경제를 조금 더 체크하면서 좀 변동의 가능성을 두고 발표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계속 저희도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가보죠. 협상을 할 거란 건 알았는데 근데 워낙 너무 초반에 세게 때린 것을 맞게 되니까 시장의 충격도 같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관세 정책이 실물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상 하드 데이터는 그렇게 크게 경기 침체를 야기할 만큼 심각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 지표들 중에서 뭐 심리 지표, 네. 그러니까 서베이 지표들만 나빠지고 실제로 미국의 소비는 여전히 좀 견고한 편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것 때문에 관세가 이제 20% 정도 지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서 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10에서 11%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도 미국의 물가가 한 2% 이상은 좀 오를 수 있는 재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가만히 있어도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양이 2%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의 소비자들이 아마 2분기, 3분기에는 물건을 덜 사면서 아마도 소비가 굉장히 좀 빨리 위축될 가능성들이 분명히 좀 있어 보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경제 지표들이 지금까지는 괜찮았습니다만은 2분기, 3분기에는 생각보다 빨리 나빠질 거고 그 과정에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침체라든지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미국 주식을 지금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미국 가계가 미국 주식을 엄청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 더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은퇴자들이나 내 재산을 이제 주식에 넣어 주었던 미국의 가계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그럼 그분들이 소비를 더 빨리 위축을 시켜서 사실은 좀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경제가 적어도 2분기, 3분기에는 약간 침체스러운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 데이터를 그러면 잘 주시를 하면서 흐름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연구원님, 사실 지금 중국 때리기 때문에 우회국도 다 막겠다라는 더 강력해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저희가 함께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베트남 상호관세 46% 부과는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에게 있어서도 피해를 보게끔 하는 하방을 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 위주로 우리는 우려 모드를 키면서 바라봐야 할까요? 2분기부터 실적 우려까지 연결해서 봐야 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IT의 어떤 전자제품들, 그 다음에 이제 섬유와 같은 의료 회사들이 많은 공장을 좀 갖고 있고, 예. 뭐 직간접적으로 이제 중국의 어떤 우회 생산 기지가 됐던 게 이제 베트남, 말레이시아, 뭐 태국, 그다음에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율이 굉장히 좀 높아진 부분은 확실히 이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간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을 더 막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한 걸로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한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히 좀 커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뭐 최근에 투자를 했던 현대차라든지 그렇죠.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대기업들은 그래도 좀 나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 밑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나 오히려 이제 서플라이, 그러니까 공급 업체라고 볼 수 있는 벤더들, 이런 업체들의 피해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미국의 공장 유무가 가장 사실상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계셨는데요. 이제 베트남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과연 실적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가 될까? 2분기부터 가시화되는 점에 있어서는 저희는 주시를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방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것,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에 있었는데요. 곧 발표할 거다, 곧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의약품도 그 관세 부과 대상에 지정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얘기가 들려오니까요. 오늘 좀 투심이 흔들립니다.
계속 이럴 건 알았는데요. 경계를 가지면서 지금은 좀 거리두기가 필요할지요. 아,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예, 왜냐하면 이 관세를 올려도 저희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을 다른 나라들이 만들거나 미국이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피해는 좀 전체적으로는 적을 것 같긴 한데 결국 이제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좀 안 좋고 미국 소비가 전체적으로 좀 둔화가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어제 오늘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부정적으로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사실 뭐 반도체, 의약품 뭐 그다음에 구리 뭐 계속해서 이제 품목별 이제 관세에 대한 부담들이 좀 크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좀 이 트럼프의 어떤 정책의 이번에 나온 어떤 그런 파장에 비하면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역시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 같은 산업들은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은 좀 너무 적극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한 템포 좀 늦추어서 좀 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극적인 포지션보다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두면서 여유 있는 흐름으로 보고 반도체에 있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점. 그쵸? 대한민국 반도체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챙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번 주 빅 이벤트가 많았었던 이유, 수급적인 요인도 많았죠. 일단은 공매도 재개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호관세도 확인을 했었고요. 탄핵 선고까지 많이 소화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다음은 물론 조기 대선 얘기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주식 사이클로 봤을 때는 실적이 아닐까 싶거든요. 프리뷰 계속 나오고 있던데요. 그러면 지금 1분기는 사실상 너무 실적을 기대하지 마세요라는 의견도 있어서요. 지금은 우리는 뭘 중심을 잡고 다음 스텝을 준비를 해봐야 할까요? 근데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실적의 기대, 주로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적과 실제로 이제 지금 주가에서 반영하고 있는 실적의 어떤 눈높이 간의 괴리가 좀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코스피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한 15%에서 16% 는다라고 가정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뭐 1% 되는 성장을 하는 나라에서 기업들의 이익이 10% 난다라는 것도 사실 좀 비합리적인 기대이고 약간 좀 장밋빛이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좀 높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실적을 발표하면 발표할수록 이게 현실화되면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실적의 이제 바닥이 언제 나오냐일 거고,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실적에 조금 더 앞서서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최악을 통과를 할 때 실적이 정말 좋아지진 않아도 최악을 통과할 때 아마도 주가는 좀 바닥을 만들어낼 것 같은데 저희 전망으로는 아무래도 그 시기가 한 2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분기라고 하면 4, 5, 6 아직도 그러네요. 좀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은 2분기에서 3분기 초 정도가 최악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방향은 아직까지는 좀 방향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단이 크게 내려가는 흐름은 아닐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시는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은 2분기가 약간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들도 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바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안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차곡차곡,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기보다는 차곡차곡 조금씩 좀 많이 빠지는 섹터들 중에서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섹터들을 좀 모아가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힌트를 좀 주셨습니다. 일단은 2분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터뜨릴 수 있는 쪽에서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가능할 것이다. 사실상 지금 진짜 한국 증시는 더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구간에 놓여 있었던데 이 밸류에서 2분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의 변동 그리고 이후에는 한번 상승 방향까지 노려보겠습니다. 그때 또 실적이 나와주는 쪽을 또 저희는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글로벌 시장 대비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연구원님 그렇다면 지금 사실 외국인은 들어오지 않지만 기관이 방어해주면서 6거래일 연속 선물도 그렇고요. 코스피도 그렇고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사는 쪽을 잘 집중해서 보는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사실 저희는 작년에 너무 힘들었고 예, 맞아요. 미국 시장은 작년에 20% 오른 시장이기 때문에 뭐 미국 대비해서 저희가 뭐 좀 덜 빠지는 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적어도 뭐 작년에 어떤 그런 부진이나 또 미국 시장 간의 어떤 괴리는 상당히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외국인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네. 좀 팔고 있긴 합니다만은 또 꾸준히 좀 사고 있는 뭐 종목들이나 산업들도 좀 있고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같은 산업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대외적인 환경이 불안해지지만 정치적인 불안감이 최악을 벗어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내수에서 예.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산업들 또는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는 1등 업종 내에서 어떤 1위 업체들은 예. 생각보다는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걸로 좀 판단이 좀 되어져서 일단은 2분기에는 그런 업종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수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기록을 할 수 있는 쪽에 있어서 힌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외국인 현선물 매도 확인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오늘 내리는 종목 그리고 오른 종목의 특징을 좀 잘 살펴보시면서요. 다음 주에 시장 전략 잘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